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92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20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연일 최다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을 차의학 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다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아직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현재 이 확진자 발생 양상은 일상생활 속에서 연이어서 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해서 이 바이러스의 감염 기간이 이제 커지고요. 또 이 밀접 밀폐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생활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확산세도 그렇지만 사망자 추이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추이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뭐 사실 이 중증 환자들이 지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요인 가장 큰 문제죠. 예. 중환자 병상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상이고요. 예. 최근에 사망자를 보게 되면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만 48명이 사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일주일간의 사망자가 그동안 누적 사망자의 한 17%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방역 당국이 무엇보다도 중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조기에 확보를 함으로써 치명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코로나19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고 그중에는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도입 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늦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백신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를 예를 들어보면 일본을 예를 들어보죠. 6월 27일 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백신 확보를 이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무료 접종이라든지 면책 조항을 포함한 법령 개정 작업을 착수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우리 정부가 사실상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자 하는 그런 노력, 특히 이제 선구매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내용도 짚어봐야 할 텐데요.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는데 일단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이 조치의 주된 메시지는 모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예. 그런 메시지입니다. 일단 접촉을 줄이는 것이 이 확진자의 N차 감염을 막는 가장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한 2주간의 이 기간을 지나는 상황에서 환자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뭐 이 같은 지침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모임은 이제 지인끼리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학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임을 자제하는 것만이 이 확진자의 발생을 줄이고 그리고 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지인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또 정부가 연말 특별 강화 대책도 내놨는데 여기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는 뭐 시설이나 또는 뭐 장소 위주의 이제 방역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연말 특별 방역 조치는 일단 행위를 금지하는, 즉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또 특히 인구의 이동이 많은 장소, 예를 들어서 해돋이 장소라든지 이런 겨울철에 그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스키장 뭐 이런 것들의 그 모임을 전면 중단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인구 이동을 억제토록 하는 그런 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3단계로 올리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인 조치를 했잖아요. 네. 이게 좀 더 효과적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단계의 그런 조치는 우리 생활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조치일 뿐더러 언제 이 3단계가 다시 하향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예.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어떤 핀셋 방역 이런 조치들이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조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금 방역이 강화됐는데 네.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도 그 5인 이상 모임을 중지하는 그런 조치를 이제 방역 당국이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이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을 하면 물론이고 예.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말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격상보다는 연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이신지요? 네, 뭐 사실 이 3단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이 3단계 조치를 또 완화하려면은 환자의 이 확산을 저지하는 또 감소시키는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겨울이라는 특성상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3단계 조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국민들이 갖게 되는 불안감, 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이번에는 병상 부족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병원들이 속속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네.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환자 전담 병원을 유지를 해왔는데 예. 최근에 평택의 박예병원이라든지 또 안산에 있는 세화병원 이런 민간 병원이 자발적으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방역 당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담 병원을 통해서 그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그리고 또 중증 환자들에 대한 또 치료 이런 것들이 사실상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제한된 의료 인력을 이런 기관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적절하게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네. 앞으로 그래서 권역별로 이런 그 민간 병원을 더욱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방역 당국이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민간 병원이 전담 병원으로 됐을 때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지원이 네, 아무래도 그 병원이 그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능력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특히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중증 환자를 전담 치료한 그런 의료 인력들을 지원받고 예.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공중보건이라든지 군의관 이런 인력들을 지원받아서 그 전담 병원의 역할을 훨씬 더 이제 이 보충하는 그런 노력이 또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들이 더 일반 중증 환자보다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이 중환자 병실의 의료 인력이 1이라고 친다면은 예.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는 중환자 병실의 의료 인력이 4 내지 5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 의료 인력이 그 보호복을 이제 레벨 D 가장 이 위험성이 높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장시간 그 병동에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수시로 이제 교체가 돼야 되고 또 보호복을 입고 또 벗고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의료진들의 그 지원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이 중환자 병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 그 의료 인력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상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의료 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정부와 그리고 또 의료 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부족한 그런 이 공공 인력 이런 공공 의료 인력도 앞으로 이제 추가로 이제 배출될 그런 의사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빨리 조기에 이제 이 현장에 투입토록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그런 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중환자 병상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정부가 얼마 전에 대형 병원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좀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지침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 방역 당국에서는 그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병상의 1% 수준을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확보토록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00병상이라고 치면은 10병상을 전담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를 하는 이야기죠. 네. 예.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은 이미 그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다른 중증 환자들 거의 다 차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환자와는 또 별도로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또 이 병상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예. 또 단순히 병상만 확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는 동선을 또 격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각종 방역 용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용품들을 또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창고 역시 이런 창고 역시도 이 격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런 노력들이 다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급종합병원의 병동을 일부 확보하는 것보다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료원 또 민간병원을 전담병원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확보를 해서 그 병원 전체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또 중환자를 관리토록 하는 그런 노력을 또 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병원이 자원을 해야 될 테고요. 네. 거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따라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아마도 그 300병상 기준으로 5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 재정 지원뿐 아니라 각종 이 방역 용품이라든지 또 기자재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지원이 됨으로써 앞으로 사실 12월, 1월, 2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저희가 겨울을 겪게 되기 때문에 많은 이 환자가 발생될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 또 거기에 맞는 이 병상 확보, 의료 인력 수급 다 이 방역 당국과 의료 단체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형 병원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행정명령이 내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1% 정도의 수치 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뭐 중환자 병상을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도 300병상 정도를 추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면은 적어도 500병상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를 해야지만이 이 겨울철 그 위중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 병상 확보뿐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병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노력을 더욱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환자 코로나19를 위한 중환자실을 확보한다면 거기 계셨던 중환자 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길 그런 병상들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에서 예. 현재 진료받고 있는 다른 일반 환자들 예. 그분들의 퇴원 기준을 조금은 완화를 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그 빠지는군요. 완화된 그 환자들은 일반 병동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또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다음으로요, 영국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어린이들도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걱정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그 해외로부터 입국하는 그런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감염 여부가 충분히 확인된 그런 상황에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입국자 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 70% 정도의 감염이 커지는 이 변종 바이러스가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유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것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19의 이 백신과 이 변종 바이러스의 관계 아마도 이제 현재 백신이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면역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효능 시험에 착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네, 그 제약 그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은 적어도 2주 정도간의 데이터 분석 또 샘플링 수집 그리고 또 6주간의 이 변종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아미노산 이런 분석 등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모방 백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6주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현재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생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백신 확보가 우리나라가 늦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그 양이나 앞으로의 그 접종 그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4,4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 계획 예. 양은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약 60% 정도의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 확보가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저희가 1,000만 명분을 2월부터는 이제 도입을 한다는 정부의 발표였고 또 영국 당국에서도 빠르면은 12월 28, 29 또는 늦어도 1월경에는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도입이 되면은 아마도
이 백신 공급이 2도에서 8도 상온 유통이 가능한 백신이기 때문에 예. 현재와 같은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망을 갖고 있다면은 적어도 2월달, 3월달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지금까지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